에서 제한 파트 중요하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 파트 일단 했으니까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반권자가 걸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41페이지 이반 절차 보시죠. 이반권자가 이반하게 될 때는 현장 조사인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반권자가 이반하게 될 때는 현장 조사, 이걸 기초조사. 실시합니다. 자, 41페이지 보면 기초조사에서 1. 광역 도시계획 기초조사 절차 준용. 그 말은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꼭 했었죠. 인구 몇 명인가, 사회문화, 경제인상, 토지, 이용상, 주택, 교통상 이런 것들을 역시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2번 이 도시군관리를 이반하게 될 때는 바로 2번이 추가된다는 게 중요해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사, 시장수 밑줄 닦아봐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네들을 이반권자 이렇게 써놔. 이반권자. 동그라미 2번 환경성토와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서 찾았나요? 이네들 뭐라 한다고요?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부터 체크,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을 포함 동그라미. 그래 이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에다가 포함해야 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포함 내용. 바로 토지의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토재 이 세 가지를 추가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예컨대 여기다 봐보세요. 여기다 공업적 전용 공업적 의칭을 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 위반하기에 앞서서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기초조사할 때는 여기다 전용 공업지를 딱 도시군으로 결정해 놓으면 결국 공해성 공장이 들어옵니다. 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중화학 공장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장이 건축되어졌을 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검토해야 돼. 이걸 환경검토라고. 환경검토. 그 도시군관리기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환경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런 화학공장, 중화학공장을 세우더라도 이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을 견적봤을 때 합당한가라는 토지 적성평가도 해야 되고 또 여기다 공장, 그런 공장 건축해서 활용하게 될 때 옆에 산이 이렇게 위험한 산인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계획을 위반할 때 이렇게 기초조사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때. 그런데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 위반 절차상 당연히 이것도 생략되는 것이죠.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하게 되어서 이 세 가지도 자동 생략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41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도시군관리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시임지 유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등 박스 안에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검토, 토지 적성평가 그리고 재취약성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따 줄 거예요. 그래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즉 기초조사하지 않으면 세 가지 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는데요. 1번, 2번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뭐냐 4번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4번 이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군관리로 위반하게 되는 내용이 저 6가지를 위반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006 기사직. 근데 이때
위반함에 있어서 기초조사인 것을 실시하는 경우는 주로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땅들이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럴 때 바로 그 지역의 특성상 야 이쪽은 주로 보존 용도로 써라. 여기는 개발이 된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반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위반을 하게 된다. 보존 쪽에서. 그때 보존 측 위반하는데 개발적으로 바꿔서 토지의 쓰임새 바꾸려고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서를 하게 돼요. 기초서. 기초서 할 때 세 가지도 포함해서 합니다. 근데 이미 법적으로 또 도시군가로 개발을 하도록 결정난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다 구축 상세하게 개발을 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라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는 굳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니까 또 다른 목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를 만들고자 할 때는 굳이 기초서 할 필요 없다. 돈 들여서 이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인데 대표로 그 세 가지는 좀 알았어요. 보니까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 줄 거 박스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줄 것이고 1번 밑에 따서 개발 정비라고.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정비할 때 지정하거든요. 보고 계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줄 거 봐 1번.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줄 것이고 개발 정비 이렇게 써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하려고 할 때 지정한다고요? 개발 정비. 그래. 근데 봐보세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어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도심지가 있다. 도심지는 주로 상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어때요? 개발이 끝났나요? 논바 산이 있나요? 여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 없죠. 없어. 개발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해가지고 오래됐다 하면 이거 밀어버리고 다시 보다 깨끗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지구 단위 걸 칭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그래 여기가 완전히 도심지다. 개발이 싹 끝난 지역이다. 오래됐다. 저기 또 역전 근처 어디다. 그런데 오래된 구 상권이 있는 지역이다. 도심지다. 그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보다 깨끗하게 구축 상세하게 지금 정비를 통해서 조성을 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근데 그 장소가 도심이다. 그때는 여기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없죠. 밀어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서 할 필요 없다. 기초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서 환경서 자체도 생략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개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편입될 땅에 것들이 사실상 여러 개 땅들이 다 있는데 다 건부지요. 건부. 개발이 돼가지고 건부지. 근데 2% 못 미달되는 땅이 나대로 있어요. 개발되지 않는 땅. 이거 개발적으로 바꿀까 보존을 계속할까 고민할 필요 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바로 나대지 면적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 전체 면적 대비 2%도 미달된다. 그때는 굳이 기초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서 지구 단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상 넓이 10m 이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그때는 굳이 개발할까 보존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때는 기초서 할 필요 없다. 세 가지 정도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1. 해당 지구 단위 계획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든가. 2.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은 나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 그 말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2% 미달한다든가. 그 다음에 4번 바로 해당 지구 단위 지정 목적이 정비를 하는 경우로서 지구 단위 내용의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로 설치가 없을 때도 그런가 10m.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째 기초조사 파트 끝나고 주민 의견 청취 넘어갑니다. 이때 도시군관리 위반하고자 하는 절차상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죠.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관계 전문가 의견은 청취하지 않습니다.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꼭 청취해라. 그리고 공청회에서 들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사익은 침해할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다 도로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이 땅에 있다. 저 기반설이 기반설 중에 도로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할 때는 이 도로가 결정나기 전에
여기 땅 주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주인들. A라는 사람, 뭐 B라는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 주민 의견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나기 전에 미리 입안 절차상 여기 뭐 C, D, E가 있다. 이 사람들 내 땅이 다 포함돼 버리는데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틀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의견서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결정 나기 전에. 합당하면 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틀어주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주어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침해될 사익을, 미연의 사익을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익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전부 의견을 들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주어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어떻게 청취하느냐? 방법. 공청회는 개최하는 거 아니다.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아니고 방법. 주어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개최 없다. 그다 써서 액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아니다. 공청회 개최하면 난리 나니까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도로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위반권자 안을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요. 도시군 안을 만들면 수십 회나 그 안 중 큰 주된 내용만, 주요 내용만 바로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특광특특 시군청, 얘네들 근무하고 있는 특광특특 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 이 계획을 자세히 보려면 와서 보세요. 열람은 시청 도시가에 이 계획안이 배치되니 와서 보고 의견서 내려면 내세요라고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공고해요. 공고하고 나서 열람을 와서 하도록 기회 줍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하면 돼요. 이 수치는 알아주세요. 열람 기간이 딱 줘지면 예컨대 오늘 3월 18일부터 열람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14를 더하면 바로 4월 얼마까지죠? 그래 4월 초까지 그냥 넉넉 잡고 4월 10일까지 하면은 14일만 일단 보장하면 돼. 이때 열람 기간이 이렇게 정했다면 열람 기간 내 저 땅 주민들이 가서 보고 도면 보니까 내 땅이 포함된다. 그러면 의견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돼요. 타당하면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이 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주민 의견 듣지 공청회 개최하는 거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의견서 제출은 열람 기간 내용 받아주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의견서 제출한 자에게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준다는 거. 자, 그 내용을 43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견 청취 의무에서 동그라미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시장 수는 그다 주고 이방권자. 이방권자는 도시군간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들으라. 주민 동그라미 치고 그 의견이 타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민 의견 청취를 좀 거치지 마세요라고 요청드리면 법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입니다. 국방이 더 중요하거든. 군의 기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가면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은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경미한상을 위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익 침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미한상을 담아서 위반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 낸다 그 수치 꼭 받으세요. 반영 통보는 며칠 내에 통보한다고 세 번째 칸 나와 있나요? 60일 꼭 받으시고 여기 봐봐 아까 이 이방권자에게 봐보세요. 아까 이쪽 봤던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기지산 대치 대하여 이방권자에게 이반 제한서를 냈다 그러면 제한일부터 원칙 며칠 내에 반영을 통보해 주냐? 45일. 아까 했죠. 그 수치하고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여기서 60일 나와요. 여기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가로 3번 1번 자 이제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러면 지방의회 청취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알아볼 건 뭐냐면은
이것은 위반할 때 듣는다. 이게 중요해요. 자, 체크합니다. 동그란 1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 위반권자 써버리고 위반권자는 도시군과 위반했다고 하면 위반하려면 밑에 줄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정도.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큰 3번 도시군과의 결정이 나와 있죠. 이제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지 이제 했으니까. 지워버려도 되죠? 네. 지우고. 자,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 절차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 결정을 하는 권자가 나옵니다. 자, 아까 위반했을 때 국토교통부장은 해양수산부장, 시도사, 시장수 위반권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저기 용용용 기사집 있는데요. 그걸 우리 땅에다 결정할 때에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도사하고 자기 책에다가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은 이네들이 할 수 못하고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게 되는 건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해서 해라.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한다. 너네 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을 합시다. 해수장만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야, 너네들이 아니래도 저 꼬마들도 할 수 있어.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시장, 군수가 직접 이건 결정해도 돼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비교해 두셔.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느냐? 거기 보면 자, 찾아봐요. 자, 찾아서 같이 어디냐? 제일 밑에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안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세 가지. 세 가지만. 그래서 세 개를 묶어 뒤에서 묶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이렇게 써놔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여기 봐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했던 건이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둘 이상의 시대에 걸쳐서 바로 용도주고 사업하는 계획, 그리고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특광, 특특, 시장우선한테 기한청에서 야, 상위계 작업하게 조정해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을 자기가 직접 자기가 위반했던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알겠죠? 둘째, 자, 저기 용용용 기사집 중 여러분 땅에다 턱 결정하면 엄청난 재산의 제한을 받고 손실보상도 안 해줘요. 보상도 안 해줘. 그게 뭐냐? 개발장구계,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래서 이건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마음대로 이 시도사, 대도시장 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장만 하도록 하자라는 게 있어. 개발 제한급 지정이 변한 도시군관리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시가와 정도 세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요청과 변경의 도시군관리도 국장만 하도록 하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 중. 그래서 이걸 약자로 국계국시 이렇게 암기. 국계국시. 국계국시. 암기. 이것은 오직 국장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 개발제한구역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요청 변경한 도시군관리계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한다. 국계국시 암기. 그 다음에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결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것은 무엇은 해양수산부 장관 할까? 수산장관 보호계획. 그래, 수산장관 보호계획 정과 병행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안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동그라미 A에서 1번 봐봐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 이게 봐봐요. 어떤 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느냐? 자기 시에다가 자기 군에다가 시장 군수가 저기죠. 용용용 기사집 중 5번 지구 단위 계획구 요청과 변경, 지구 단위 숲 변경을 지네들이 위반했어. 그것만은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해. 그거 하나 봐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 요청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숲 변경을 지네들이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한다. 도사가 결정한다. 그럼 틀려요. 자기들이 결정한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미음이 있죠. 미음은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지워버려. 국장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워버리고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46페이지 보시면은 결정 절차 나옵니다. 결정 절차에서 큰 줄기를 보면은 협의하고 심의에 거쳐서 결정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협의가 나와요. 자, 봐봐. 결정권자들이 이네들이 했는데 결정을 하기 앞서 미리 그 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관계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는 심의가 거칩니다. 근데요. 여기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성부 장관이 결정 무시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다 그러면 협의할 때 누가 하고냐? 다른 무슨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고 그리고 심의도 이 장관들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 심의를 거쳐요. 중앙도시.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고시합니다. 근데요. 여기 얘네들 시장 운수라든가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방에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에만 써요. 중앙에만 쓰고 지방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해를 해요.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얘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도시가 내가 있어. 그걸 지방이라고 그래. 지방이. 지방도시는 심어져서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고시한다. 이렇게. 그런만 받으세요. 자, 46페이지 협의. 1번.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밑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이 정도 흐름만 봐두시오.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가로 2번을 건넜대요. 심의에서도 동그라미 봐봐요. 심의에서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저 밑에 심의에서 결정했다 체크 결정. 결정하려면 중앙에다 체크. 중앙도시는 심의. 오른쪽에 넘어왔는데 넘어왔나요? 중앙도시내 심의 걸쳐야 되고 시도사가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내 시도에다 줄 거예요. 이게 지방이거든. 지방. 시도 도시내 심의 걸쳐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해. 동그라미 2번. 공동심의다 체크. 공동심의다 체크. 체크했나요? 거기다 체크했다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찾아봐요. 동그라미 2번에서 지구 단위 계획 딱 체크나요. 체크했죠. 그리고 거기다 120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120페이지 복습할 때 보셔라 그 말이에요. 몇 페이지 보시라고? 120페이지. 자, 한번 가서 보고 봅시다. 이미 공부가 됐다면 뭐 안 봐도 되는데 아직 좀 그러니까 120페이지 보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다 줄 거예요. 지구 단위 내용에다 줄 거 봐. 제목.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줄 것이고 줄 건나요? 자, 그거 보면 읽고 가려니까 따라와.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은 줄 거예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된다. 그때 딱 줄 거예요. 줄 건나요? 박스에 읽고 왔는데 잘 따라오시라고 해서 집중해서. 그래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3번 줄 거 봐요. 끝에 보면 다음의 기반서 배치구목 그다 줄 것이고 5번 줄 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체관도 또는 체제한도 이렇게 나와 있죠. 5번 보고 계세요? 그래 지구 단위계를 만들 때는 반드시 5번이 포함되는 5번. 뭐가 포함된다? 5번.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개발 정비를 하고자 미리 지정한 장소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이게 만들어져서 이 계획도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 만들 때는 이 안에 들어설 기반시를 도로 배치는 이렇게 한다. 규모는 이렇게 한다. 공원에다 배치 규모는 한다. 이거 꼭 필수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 계획 만들 때. 이 계획 속에다가. 이 계획 만들 때. 그리고 이쪽에는 건축물 용도를 딱 제한해 줘. 야 여기는 아파트만 건축해. 건폐는 얼마, 용이 얼마, 높이는 얼마 이렇게. 야 여기는 10평만 건축해. 이렇게 건축물 용도를 제한해 줘. 여기는 바로 학교 시설만 건축해. 딱 건축물 용도 제한해 줘. 여기는 공공청사만 건축해. 이렇게 딱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고 건폐율, 높이를 딱 제한해서 딱 고시죠. 그러면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이 땅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지구단 만들 때는 반드시 이 구역에 들어설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저를 필수로 포함해서 결정고시 하는데 결정할 때 봐봐요. 이 지구단위계획도 저 용용용 기사집 해가지고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게 아까 저기 6가지 중 지금 지구단위계획만 빼고 이것만 빼고 심의 걸칠 때는 이 도시군의 단독 심의만 걸치면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단독 심의만 걸치면 됐거든. 단독 심의. 근데 이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건이 6가지 중 이거다.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는 꼭 건축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심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당연히 걸치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있는 건축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건축물의 전문가 집단이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위원회. 뭐가 있다고? 건축위원회. 그래, 이 위원회의 심의도 아울러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위원회 심의하고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거쳐야 한다? 공동심의. 이게 어마어마 잘 나와요. 중요해요. 2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하면 잘 따라와요. 47페이지. 2번 시도사가 지구단위계획 그 말만 딱 찾아요. 지구단위계획 찾고 밑에 셋째 줄 건너 띄워버려. 거기서 셋째 줄 건너 띄우면 결정하려면 찾았나요? 결정하려면 건축법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인회와 도시인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말만 딱 찾아.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인회와 도시인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찾았죠?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만 그래? 지구단위계획. 공동심의. 자,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고 넘어가야지. 넘어가셔서 바로 49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50페이지 고시열람. 자, 이렇게 이제 결정 났어요. 결정 났습니다. 지워버려도 되죠. 이제 어지러우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을 나와서 우리한테 알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 고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고시. 지워버리겠어.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알리고 보일시. 알리고 보여주라. 이거 고시라거든. 그래, 고시할 때는 국토교통장은 아까 해양사업장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간보에다가 게재해서 고시하면 돼. 간보. 아까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군수는 공보에다가 게재해서 고시하면 돼. 이런 것은 참고용이고 고시했다.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요 그것 좀 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자 그러면 열람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이때 이 열람기간은 제한을 가해서 안 돼. 이건 중요한 구속적으로 결정났으니까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 써놔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부터 30일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열람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 딱 써놓으시고 자, 그 정도만 딱 보면 돼. 다음에 보지 마시고 오른쪽 넘어오셔봐 이제. 51페이지 가로 3번 1번에 동그란 1번 시험에 꼭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결정고시 하고 나서 이번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도로 설치라는 도시군가 결정 나왔다면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 이렇게 빨간 선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 그래, 그 결정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하여 발행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용도라는 게 있어요. 지용도. 지용도라는 것도 있고 지적도 있고 뭐 이마도 도면이라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있다. 지용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지용도는 그 지역에 각각 그 땅에 대한 필지, 경계, 지번, 지목, 축척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시역이라든가 녹지역이면 토지가 높낮은 등고성까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지용도인데 지용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던 사항을 자세히 밝혀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지용도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시. 이렇게 경계가 확정됐다라고 고시해. 그날부터 마침내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이 도시군각도로 토종의 규제가 시작됩니다. 구속력이 미치기 시작돼. 그래서 언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냐 하면
지역노면을 고시한 날부터다라는 겁니다. 동그란 1번. 도시 군관리 결정 효력은 지역노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하면 틀리겠어요. 그러면 지역노면 뭐냐? 가로 2번 나와 있죠. 지역노면 작성하고 고시해서 동그란 1번. 기억님 묶어봐요. 기억님 묶어서 작성자 이렇게 써놔요. 이 지역노면 누가 작성하냐? 작성자는 이방권자하고 같다 이렇게 써놔요. 이방권자. 작성자는 이방권자와 같다. 그래서 9명이 작성해요. 기업 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 줄 거고, 니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무, 해양수산부장관, 도의사 줄 거. 그래서 작성자는 곧 이방권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역노면 뭐냐? 기억이 나와 있어. 줄 거 봐요. 처음으로 오시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역대의 도시 군관리 예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약자로 지역노면이라고 그래. 이 지역노면을 작성한다. 중해. 동그란 2번. 이때 여기 봐봐. 이제 지역노면 작성했던 자 아까 도시 군관리 이방권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방권자와 같은데 이방권자 같아. 그래서 이방권자와 같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작성을 했다. 지역노면. 여기 봐봐. 이 자들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지역노면 작성해서 자기들이 그냥 고시하고 끝내버려요. 오늘 고시했다면 그때 바로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 8도 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 이 시장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있네요. 그 자를 뭐라고 그래? 대도시. 그 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이 대도시장도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가 고시하면 돼. 이 친구는 바로 작성해서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대도시장이 아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면 50만 미만.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군수는 지역노면을 작성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고시 못해. 고시. 작성만 하지요. 고시 못해. 고시 못해. 그래서 바로 도의사한테 승인 시청해서 도의사 오케이 해서 승인하고 고시를 해준다. 이게 중요해. 그래 누가 작성할 때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았냐?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다. 그게 가로 안에 말 잘 봐주셔야 돼요. 대도시장을 제한이다. 포함이 아니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지역노면을 작성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도의사한테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하면 도의사는 큰 착오가 없으면 3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고시해 줍니다. 자, 받으시고. 그래서 근데 이 시장과 군수도 도의사한테 승인 안 받고 자기들이 지역노면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어. 뭐냐? 저기 지네들 동네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과 지정과 변경을 하게 한 계획을 입안해서 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묻겠다라고 지역노면을 작성했다면 그것만 자기들이 직접 고시하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그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대상에 취한다. 가로 안에 있는 말 그 말이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3번. 그 지역노면을 작성해가지고 고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기득권 보러 가죠. 기득권 보호를 좀 이번 코스에서 좀 잘 봐두셔요. 동그라미 보면 도시 군관리계 결정 당시 결정에다 체크봐. 결정. 도시 군관리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용용용 기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결정 내용이 적으니까 도시 군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때 착수한 자라는 뜻은 이 국토개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것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 그런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즉 적법 절차를 거쳐서 착수한 자만을 말합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착수한 자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착수한 자는 그 도시 군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개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셔봐. 자,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 놨어요. 여기가 이미 결정난 땅인데 봐보세요. 이 땅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일단 여기 제2종에 A라는 사람도 토지 하나 가지고 있고요. B 사람도 땅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B라는 사람.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B도 A도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가 있네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2종이기에 2종은요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을 막 5층짜리, 7층, 10층짜리 이렇게 지을 수 있어. 허가 등을 받아서. 그러한 땅이었기에 A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돈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7층짜리 주택 지겠다라고 A라는 사람이 7층짜리 주택을 신축하겠다라고 설계도면 첨부해서 허가 받았어. 건축허가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건축장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갔어요. 공사 착수했어요. 착수를 했다. 한자다. 착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7층 중 2층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2층. 5층 남았네. 착수했어. 그리고 B도 옆에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바로 이 친구도 7층짜리 친구 따라서 나도 7층에 질래. 그래서 좋아. 지라 해가지고 이 친구도 7층짜리 주택 신축을 받았어. 주택 신축하고 받아놨어. 허가 받아놨어. 근데 이 친구는 건축자금이 없어. 돈이 안 줍니다. 그래서 허가만 받아놓고 착수 안 했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바로 이 용도지역을 오늘 갑작스럽게 이 지역의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뭐 크게 지을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뭐 국토교통부장 시도 대도시장이 용도지를 변경을 시켜버렸네. 여기 있는 땅을 2종에서 오늘부로 자연 녹지이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하게 됐어요. 용도지역을 변경. 여기 봐봐요. 변경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을 했어요. 도시군가로. 이거 용도 변경할 때 도시군가로 하거든. 도시군가로 딱 오늘 결정 고시했어요. 여기 봐봐. 오늘 결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A는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상태다. B는 허가만 받아지 안 들어간 상태였다. 이랬을 때 누구를 바로 기득권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속하도록 허용하느냐? 누구를 보호해주냐? 착수한 자만. 착수하지 않는 이 친구는 꽝. 철출자 못 져 이제. 왜? 봐봐. 자연 녹적으로 변경되면 바로 4층 이하밖에 못 지거든 법적으로. 몇 층 이하밖에 못 진다고? 4층. 그래서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안 들어갔던 이 친구는 이렇게 도시군가에 딱 변경 결정이 되면 꽝 기득권 보호해주지 않아. 기득권을 보호받는 친구는 착수한 자만 보호해주는 거예요. 착수. 알겠나요? 착수한 여기 봐봐. 착수했던 이 친구는 비록 자연 녹지로 딱 변경 결정 고시 됐다 그래도 7층짜리 계속 지내서 끝낼 수가 있어. 계속해. 알겠나요? 바로 이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 여기 봐봐. 계속할 때 가서 나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도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법적으로.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냥 해요. 아무리 조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나요? 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53페 봐봐. 외해가 있어. 외해.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중요편에. 외해가 있다. 여기 봐봐. 아까 6가지를 결정했다면 이렇게 하면 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면 돼. 6가지. 근데 6가지 중 2가지는 외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2가지. 몇 가지? 2가지. 뭐냐? 기억 봐봐요. 시가와 조정 하나. 수산양 보호 둘. 줄 거예요. 찾았나요? 자, 그래 시가와 조정기라든가 수산양 보호 이 2가지는 외해가 적용돼. 그래서 여기 와보세요.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봐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으로 자연 녹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이런 상태였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적법 절차를 지금 7층짜리 주택 신축하겠다라고 A는 허가받아서 2층 공사 착수해버렸어. B는 7층 주택 신축허가 받았는데 공사 착수하지 않았어. 그랬던 상황인데 갑자기 또 이 지역에 바로 이대로 나오면 여기 도로도 상하수도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이렇게 개발을 허용하면 무질서한 시가 예상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위에다가 용도구역, 이게 용도지역이거든. 이 제2종 일반 주거는 그대로 나눠놓고 그 위에다가 오늘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오늘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군가로 오늘 딱 결정을 시켰어요. 도시군가. 무슨 격으로? 도시군가. 여기 봐요.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 했어. 그러면 지금 이 땅은요. 여기 봐봐. 이 땅은 용도정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용도구역 시가 중거예요. 시가 중으로 딱 결정고시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은 힘 없는 거예요. 용도정 안 필요 없어. 힘 없어. 3학년 시킨 대로 해야 돼. 용도구역인 시가와 조정으로 딱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정고시 된 후부터는 이 안에서는 주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축 금지돼. 아주 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데 시가와 조정은 주택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돼. 금지돼. 엄청 세. 여기 봐봐. 그렇게 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야 너네들 지금 주택 신축이지? 너네들 중단해라.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비록 주택의 신축이 금지된 센 시가 준으로 오늘 결정고시 됐다 하려도 결정고시 당시 A라는 사람이 이미 주택 신축을 받아서 공사 착수했죠?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는 착수 안 했죠? 꽝이 꽝. 끝났어. 이 친구는 기득권 보호해줘. 기득권 보호해줘. 보호해준데 이 친구 이 7종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야 너 할 수는 있는데 신고는 해줘라. 신고. 무엇을 해줘라고? 신고. 바로 오늘 결정하셨다면 이날부터 늦어도 이런 공사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라고 3개월 이내에 하나를 특강특특시한테 신고하고 개수할 수 있다. 중에 뭐하고? 신고. 신고해요. 또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 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이게 중요해. 시험에 여러 번 거기서 장난쳐요. 한 번은 신고 없이 개수할 수 있다. 한 번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개수할 수 있다. 한 번은 허가받아야 개수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다 틀리고 뭐 해야 한다고? 신고하면 돼.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꼭 알았어요. 엄청 중요해. 기억할 때 이렇게 시가와 정을 때 시동감 치고 수산점 먹을 때 수동감. 수산점 보고 또 똑같은 이체. 시수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 기득권 보호 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는데 신고 조치는 꼭 해야 한다. 신고. 몇 개월 이내 하냐? 3개월. 이렇게 딱 가다 쳐버렸어요. 엄청 중요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았어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찾아가지고 시수구역 딱 체크하고 착수한 자 체크하고 그리고 3월 이내에 그다 체크하고 마지막에 신고했다 포인트 잡고 할 수 있다 체크. 찾았나요? 자 됐다. 4번 1번 도시 군관리객도 몇 년마다 타당성 제공부터 있는가? 5년 체크. 5년마다 줄 것이고 도시 군관리에 대하여 그 말 찾고 타당성 체크하고 재검토 체크하고 정배해야 된다. 그 말만 딱딱 찾아가. 넘어가요. 통과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이제 용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관리 딱 했고 이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이거 쫙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이거 하겠어요. 용도지역. 오늘은 용도지역. 자, 55페이지 봅시다. 용도지역을 보겠는데 제일 밑에 봐봐. 제일 밑에 보면 용도지역 의의 지난주 했어요. 또 보겠어. 용도지역은 저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 봐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돼.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을 한번 포인트 줘요. 중복되지 않게 무슨 개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 넘어가요. 56페이지 용도지구 구분해서 국토는 토지 이용 시스템 및 특성 그따 줄 거예요. 토지 이용 시스템 및 특성은 현재를 의미해. 이런 건 용도 지정할 때는 현재, 장래 동안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데 1. 도시적 오른쪽에 2. 관리적 바로 3번 농림적 넘어가 봐. 4. 자연분야 이렇게 크게 국토는 4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지정한다. 알아주셔요. 몇 가지로? 4가지. 4가지 봐주시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찾았나요? 크게 보시죠. 크게 딱딱 줄을 꺼가지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적 아주 중요해. 됐죠? 네. 그런 것들 정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정한다, 계획적으로 정한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정하겠죠.
자, 지금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 지역을 봅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복성할 수 있다 없다. 용도 지역은 조금 전에 서로 간에 중복 지정할 수는 없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없다를 있다로 나옵니다. 그럼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사용도 측으로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도 측으로 구분 지정하죠. 크게 사용도 측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원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남쪽에 있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변형시켜서 이거 국토라 합시다. 국토를 이용할 때는 국토를 이용한다. 이용할 때는 국토를 이용한다. 그때는 항상 양초로 나눠서 이용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어요. 농지하고 산지는 쓸만한 것은 보전. 딱 해라. 보전해. 이렇게. 야, 이건 개발도 돼.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국토를 이용할 때는 개발 아니면 보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보전. 야, 그래서 국토 중에서도 야, 여기는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 그런 땅은 도시역이다라고 증을 해놓고 있고, 야, 이건 보전해. 그런 땅은 바로 농림적 또는 자연 보전으로 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야, 그리고 이 땅은 보전하되 제한적으로 개발해도 돼 라는 완충지대가 있어요. 그 측은 관리자. 그래서 도간농자 사용도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요. 전국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네 가지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결정나지 않는 미지정적도 있어요. 네 가지로 아직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적도 있어요. 알겠나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일단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명칭 아실 거예요. 도간농자. 이때 도시역은 인구와 산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에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 정해서 개발, 정비, 보전,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정한다 그랬죠? 그래 이제 이 도시역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한다고 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로 세분한다고 그랬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거 지난주 했잖아요. 또 오늘 가볍게 빠른 속도 체크하겠어. 지난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작년에.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도적은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 5가 답이죠? 자,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은 네 가로 세분한데요. 가늘세, 나눌뿐 세분이라고. 관리역도 세 가로 세분해요. 관리역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농림적 또는 재능 보증이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정하는데 이 관리역 중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적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도시역 편입에 예상되는 적으로서 제한적 이용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적은 계획관리이다라고 세분해주고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생산관리적이다라고 세분해주고 자연의 보존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존관리적이다라고 세분해주고 그래서 보생계 세 가지가 있다. 알겠죠? 자, 농림적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과 산지갑선 보존산재 대칭해서 농림을 증식시키고 보존할 살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고 그랬고요. 자연 보존적은 6가지 보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상성 보존과 수산양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지점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다시 6가지로 세분되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 4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 있다. 공업적 몇 가지? 3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있다. 이 명칭들을 꼭 봐두셔. 그리고 녹적은 몇 가지? 3가지, 보전, 생산, 자연. 이 명칭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넘어가겠어요. 자, 58페이지 보면 3번이 나올 겁니다. 용도적 지정에서 원칙, 용도적 지정 변경 세부는 다 무슨 격으로 결정나느냐? 도시 군관리. 조금 전에 했죠. 도시 군관리로 결정한다고. 누가 하느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험 한다고. 이런 것은 그네들만 도시국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정의 특례가 나와있죠. 이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지정특례 별표 5개 달아놓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밑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넘어가서 2번까지 중요표 별표 5개 달아놓고 거기서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쉬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죠.